필름 사진 느낌이나 몽환적인 느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확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크게 촬영된 사진에서는 30 미만으로 주황색이라는 노을 본연의 색을 잃지 않고 색상이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지난번 라이트룸 1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사진 불러오기, 구도와 왜곡 조절, 노출 보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얼른 이어서 색 보정을 포함한 남은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색상 탭으로 넘어왔는데요. 우선 색온도, 색조, 생동감, 채도가 보입니다. 이 수치를 조절해주기 전에 오른쪽 위를 보면 아이폰 기본 보정에는 없었던 스포이드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스포이드는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라는 도구인데, 화이트 밸런스는 사진에서 흰색 피사체를 흰색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 도구는 쉽게 말해서 이 사진에서 이 부분이 흰색이야 라고 사용자가 픽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자동으로 아래에 있는 색온도, 색조, 생동감, 채도를 조절해주는 것이죠.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진을 촬영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의 스포이드를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도로에 있는 흰색 선 부분에 스포이드를 찍어주겠습니다. 포인트를 눌러준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면 해당 포인트의 색상이 흰색 원 테두리 안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흰색 선에 포인트를 가져갔더니 밝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부분으로 확정하고 체크 표시를 눌러서 해당 포인트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된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값은 정직한 화이트 밸런스 조절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래 값들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 보정 톤으로 보정을 더 이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색온도는 아이폰 기본 보정에 있는 따뜻함 기능과 비슷한 기능인데, 수치를 올려주면 노란색에 가까운 따뜻한 무드로 사진의 색온도를 조절해주고, 수치를 낮춰주면 파란색에 가까운 차가운 무드로 사진의 색온도를 조절해줍니다. 이 사진은 노을 사진인 만큼 플러스 10 정도로 조절해서 따뜻함을 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량한 바다 사진처럼 푸른 무드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색온도를 낮춰주시면 좋겠죠. 아래에 있는 색조 설정은 값을 올려주면 파스텔빛에 가까운 보라색 빛에 가깝게 되고, 색조 값을 낮춰주면 초록색 값에 가깝게 사진의 무드가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는 아까 스포이드로 잡아준 값인 15 정도가 적절해 보여서 더 이상 수정해주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동감과 채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 설정 모두 색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설정인데, 이 사진에서 채도를 올리면 주황색에 가까운 노을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색상이 강하게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생동감을 올려주면 분명 색의 강도가 더 진해지기는 했지만 주황색이라는 노을 본연의 색을 잃지 않고 색상이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도는 사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색상의 강도를 높여주지만, 생동감은 사진 속 색의 경계를 인식해서 본연의 색을 잃지 않고 색상의 강도를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채도는 올리더라도 많이 올리지 않고 생동감을 더 높여서 색상을 더 강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 사진에서는 채도를 10 정도로 올려줘서 노을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빨갛게 표현해주고, 생동감은 20 정도로 올려줘서 사진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색의 강도를 균형 있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노을의 색감이 더 풍부해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색 보정을 마쳤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추가적인 기능이 좀 더 있습니다. BNW는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주는 기능이고, 등급을 누르면 사진의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둘 사이의 중간 영역, 그리고 전체 영역에 원하는 색조를 추가해줘서 사진에 좀 더 세부적인 색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색감을 보정할 영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 보정 값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주황색 노을을 조금 더 붉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을에 해당하는 밝은 영역을 선택해주고, 한가운데에 있는 포인터를 원하는 색이 있는 붉은색 계열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밝은 영역인 하늘 부분이 원하는 색으로 보정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으로 극단적으로 포인트를 이동해서 필름 사진 느낌이나 몽환적인 느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각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니까 원하는 대로 보정해서 나만의 색을 표현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포인터를 이동한 뒤에도 밑에 있는 설정 값을 추가로 조절해서 디테일한 보정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휘도를 조절하면 해당 영역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고려해서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혼합과 균형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혼합은 이렇게 보정한 색감이 여전히 아쉬울 때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색감을 좀 더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균형은 라이트룸에서 해당 사진의 밝은 영역이라고 인식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 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밝은 영역의 경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급에서는 영역을 지정하고 색 보정을 해줄 수 있다면, 등급 옆에 있는 혼합에서는 특정 색을 지정하고 색 보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초록색 도로 표지판이 더 쨍한 초록색으로 표현되면 색감적인 포인트도 되고 더 예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위쪽 가운데에 있는 포인터를 선택해서 표지판 색을 선택해주고 위로 올려서 색조 값을 올려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활용하면 내가 포인터로 선택한 그 지점의 색을 정확하게 찝어서 색감을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색조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채도, 휘도를 선택해서 채도와 해당 색상의 밝기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 사진에서 포인터를 활용해서 보정을 해봤을 때 저는 뒤에 있는 하늘의 색감도 같이 변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실행 취소를 해주고 대신 밑에 있는 팔레트에서 초록색을 찝어주고 색조와 채도, 휘도 값을 올려줘 볼게요. 아까와 다르게 뒤에 있는 하늘의 색감은 건드리지 않고 표지판의 색이 더 쨍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색감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 탭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밝기 탭에 있는 곡선을 이용해서 색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밝기에서 곡선을 누르면 아까 설명드렸던 탭 말고도 빨강, 초록, 파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 중에 색 보정을 원하는 영역에 포인터를 찍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빨간색에서 위로 올려주면 밝은 빨간색 빛이 사진에 더해지게 되고, 반대로 내려주면 보색인 어두운 청록색이 더해지게 됩니다. 초록색에서는 위로 올려주면 밝은 초록색, 내려주면 어두운 보라색이 더해지고, 파란색에서는 위로 올려주면 밝은 파란색, 아래로 내려주면 어두운 노란색이 더해집니다. 이 커브는 포인터를 많이 찍어보고 연습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많은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원하는 색감과 노출 보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효과 탭으로 넘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텍스처는 미세한 디테일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사진 속 피사체의 질감을 거칠고 선명하게 해주거나 부드럽고 흐리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텍스처를 높여주면 사람의 얼굴 주름이나 나뭇결, 돌 표면의 거침 같은 것을 더 돋보이게 보정해 줄 수 있고, 텍스처를 낮춰주면 사람의 얼굴 주름 등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명한 사진을 좋아하고 피사체의 디테일이 드러나는 사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텍스처 값은 웬만하면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플러스 40 정도 주면 표지판의 글씨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자동차나 도로, 가로등 같은 피사체가 더 선명해져서 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부분 대비는 아이폰 기본 보정에서 명료도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 대비를 올려주면 피사체 경계 부분의 대비를 높여줘서 사진의 질감과 디테일을 선명하게 해주지만, 과도하게 올려주면 피사체 경계 부분이 지나치게 짙어져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과도하게 값을 올렸더니 피사체 경계의 대비가 강해져서 사진이 확 눈에 띄게 되었지만, 그만큼 질리고 피로하고 약간은 촌스러운 사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정을 할 때에도 과하지 않게, 그렇지만 단점은 분명하게 극복하고 장점을 잘 부각한 보정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에서는 플러스 10 정도만 부분 대비를 줘볼게요. 다음에 있는 디에이즈는 쉽게 말해서 사진에 있는 뿌연 안개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안개가 있거나 대기질이 안 좋아서 뿌옇게 촬영된 사진이거나 유리창 너머에서 촬영된 사진, 그리고 방수팩을 껴서 흐리게 촬영된 사진에 이 디에이즈 값을 조절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진도 차 안에서 유리 너머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플러스 15 정도 줘서 뿌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비네팅은 아이폰 기본 보정에서도 설명해드렸죠. 비네팅으로 넘어가기 전에 버전을 생성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장해 놓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값을 올리면 흰색 비네팅이 사진 테두리에 생기게 되고, 값을 내려주면 검정색 비네팅이 사진 테두리에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비네팅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필름 사진 느낌을 내주고 싶을 때나 사진 중앙에 있는 피사체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을 때, 혹은 사진 바깥쪽에 밝게 촬영된 피사체가 있어서 시선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 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비네팅을 극단적으로 주고 아래에 있는 수치들을 조절해 볼까요? 중간점을 움직이면 어두워지는 영역의 중심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원형률을 움직이면 밝은 영역 원형의 비율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패더를 올려주면 밝은 영역의 원형 테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비네팅을 줄 수 있어요. 밝은 영역을 올려주면 비네팅 상단 부분을 밝게 조절해 줄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그레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름 사진을 봤을 때 자글자글한 입자 같은 것이 보이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추가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룸으로 필름 사진 느낌 보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트로한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그레인 값 무조건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값을 올리고 확대해보면 자글자글한 입자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크기와 거칠기를 조절하셔서 입자의 크기와 그 거친 정도를 취향에 따라 보정해주세요. 비네팅과 그레이는 이 사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버전을 이용해서 다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있는 세부 정보를 이용해서 보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료 기능에서는 이 부분이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선명 효과는 아이폰 기본 보정의 선명도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사진 속 피사체들을 날카롭게 표현해줘서 사진을 선명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선명한 사진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에 따라 너무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이 값을 꽤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플러스 60 정도가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값으로 보정을 해줄 건데, 아래에 있는 반경 세부 정보 마스크는 바로 이 선명 효과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 설정입니다. 먼저 반경은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줄 때 그 선명하게 해주는 피사체의 반경을 얼마나 크고 작게 해줄 것이냐를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풍경사진과 같은 작은 디테일이 많고 이 작은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야 하는 사진에서는 반경값을 낮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물이나 사물을 크게 촬영한 사진처럼 풍경사진보다 큰 피사체의 디테일이 주인공인 사진에서는 반경값을 높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사진은 풍경사진이기도 하면서 자동차나 표지판 같은 큰 덩어리의 피사체가 있기 때문에 1.5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값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고 슬라이더를 움직여 본 뒤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는 그 지점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풍경사진은 0.5에서 1, 인물이나 사물사진은 1에서 2 정도를 반경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세부 정보는 피사체의 가장자리를 얼만큼 날카롭게 해줄 것이냐를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값을 높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날카로워지고, 값을 낮추면 큰 덩어리의 가장자리만 날카로워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을 높이면 사진은 엄청 선명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높게 주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에서 이 값을 많이 올려주게 되면 감추고 싶은 얼굴의 주근깨 같은 미세한 디테일이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크게 촬영된 사진에서는 30 미만으로 사진의 전반적인 느낌만 선명해질 수 있도록 적당히 값을 낮게 주시고, 풍경사진 같은 경우는 50 이상 줘서 작은 디테일도 잘 표현되고 사진도 확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에 있는 마스크는 이 선명하게 해주는 효과를 어느 지점에 적용할지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사진의 전체 요소에 선명하게 효과가 적용되고, 값을 올려줄수록 디테일한 요소보다는 가장자리가 뚜렷한 영역에만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물의 얼굴이 크게 촬영된 사진에서는 값을 낮춰서 얼굴의 주근깨 같은 디테일한 요소를 살려주기보다는 값을 높여서 인물 전체의 테두리 정도만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풍경 사진에서는 값을 낮춰서 작은 디테일도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좋겠죠. 많은 사진을 보정해 보시다 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사진 보정 값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면 풍경 사진은 그냥 마스크를 0으로 두시고, 인물 사진은 70에서 80 정도로 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이번 영상에 도움 주신 스태틱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와 맥세이프 톡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도 하고 여러 장의 사진 계속 보정하시다 보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죠. 애플 정품으로 나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이 보조 배터리는 강력 마그네틱을 통해 맥세이프 지원하는 아이폰 후면에 안전하게 부착되고요. 탈부착 자동으로 인식해서 별도의 버튼 필요 없이 온오프 자동으로 되는 데다가 애플 정품처럼 위젯의 보조 배터리 잔여 용량까지 표시해줍니다. 5000mAh의 넉넉한 용량과 최대 15W 무선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고, 얇고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거나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겠죠. 여기에 더해서 맥세이프 톡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립톡 모양의 제품도 있는데요. 번거로운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닌 C타입 케이블로 제품에 전원 공급만 해주면 그립톡 쓰는 것처럼 사용하시면서 맥세이프처럼 충전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충전하면서 거치도 해놓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세로 충전을 해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라이트룸 영상들처럼 훨씬 더 짧고 간단하게 빠른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본 영상은 기억에 잘 남지도 않고 이해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오히려 시간 낭비만 선물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보정 하나하나의 툴을 세세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작가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보다 더 멋있고 창의적인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연장이 장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보정으로도 멋진 보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폰 기본 보정 유저보다 더 자신의 의도에 가까운 사진을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제작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특히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에 업로드될 라이트룸 유료 기능 설명 영상이나 보정 실전 적용 영상, 추후 포토샵 보정 설명 영상, 아이폰 출사 여행 영상, 장비 리뷰 영상들까지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라이트룸 유료 기능 설명 영상과 실전 적용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